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다 보면 침대 하나만 들여놔도 방이 꽉 찬 느낌 들어보셨죠? 하지만 가구 배치만 잘해도 공간은 훨씬 넓어 보이고 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설치했던 한 자취방은 침대 방향 하나만 바꿨는데 책상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고 안 열리던 옷장도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방이 넓어진 마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위해서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가구는 크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똑똑하게 배치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개념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의 기능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선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능에 맞게 공간을 분리해 주시는 거. 요 세 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기능은 크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잠자는 공간,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 외에 책을 읽거나 쉬는 공간 또는 공부하는 공간, 사무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방에 여유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기능을 위주로 할지 선택을 하고 어느 공간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할지 가구를 배치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정해졌으면 기능에 맞게 가구를 배치하고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주시고 동선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기 좋은 인테리어가 우선이 아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치하면 보기에도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실제 가구를 배치하며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직사각형 형태의 오피스텔일 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쪽 면은 북박이 가구나 싱크대 같은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집의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있죠. 화장실과 주방 수전입니다. 주방 수전이 있는 싱크대 주변으로는 조리 공간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배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잠을 자는 공간 및 휴식 공간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침대를 배치해 주실 때는 피해야 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침대에 누웠을 때 시야에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잘 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치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침대의 위치는 이 위치나 혹은 이 위치에 놓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곳을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침대를 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닝 공간, 잠자는 공간, 휴게 공간으로 설정해 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선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가구 배치를 이렇게 한다면 동선이 이렇게 되므로 동선이 불편하고 보기에도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배치할 때 동선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휴게 공간에는 소파를 배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좌식이 좋으신 분들은 좌식 테이블을 놓고 좌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 분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침실은 공간 분리를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납장을 배치하여 공간 분리를 해주시고요. 수납장이 만약 높게 올라간다면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뒤가 뚫린 형식의 장식장을 배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동선을 이렇게 일자로 확보해서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고요. 시야도 탁 트여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테이블은 식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 수납장을 책장으로 활용하면서 독서나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사각형 형태의 방에 가구를 배치를 해볼게요. 굉장히 좁은 공간을 예시를 들 텐데요. 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보이는 그런 구조의 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차피 좁은 공간이라 포기하고
가구 배치를 아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자는 공간, 음식을 조리하는 거나 먹는 공간,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기는 힘들고요. 최소 필요 공간인 자는 공간과 테이블을 배치하여서 여러 기능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알차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주방 수전은 문의 반대편인 이쪽에 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대가 들어갈 공간은 여기뿐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침대를 이렇게 놓기 쉬운데, 이러면 침대를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곳에 침대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침대는 이렇게 배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배치하시는 게 좋겠네요.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책상을 여기에 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동선이 아직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요. 책상을 침대 머리 쪽에 이렇게 배치하면 침실과의 공간 분리 효과도 주고요. 동선도 깔끔해집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배치하니 동선도 깔끔하게 확보되고 침대에 누웠을 때의 시선이 벽쪽으로 향하여 잠자리도 더욱 아늑해져 숙면을 취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공간에 물건을 수납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런 좁은 공간에 물건을 수납할 때는 물건이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도록 수납하는 게 어수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공간에는 옷을 걸을 때 오픈형인 시스템 행거 같은 것보다는 정식 문이 달린 옷장에 물건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혹은 좁은 방 가구 배치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피스텔 같은데 가구 설치하러 자주 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구 배치가 잘못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침대 설치하러 갔다가 공간이 나오지 않아 설치를 못하고 그냥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가구남이었습니다.